윤석열이 내란을 획책하는 과정에서 접촉한 모든 사람들이 경호처를 통해서 윤석열과 접촉을 했어요. 그러니까 김성훈 경호처장이 단순히 경험을 한 게 아니에요 보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노상원 씨에게 비아폰을 준 날짜가 12월 2일이에요. 계엄 하루 전이에요. 축이 여러 개가 있는데 한 축이 완전 빠져있다는 느낌이 드는 게 경호처예요. 경호처를 빼주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절박한 검찰만의 사연이 있지, 사정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 비아폰 관련 기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저는 내란의 블랙박스라고 생각해요. 비아폰 자체가. 윤석열의 모든 동선에는 경호처의 누군가가 항상 같이 다녔는데 김성훈이 지금도 윤석열 뒤를 졸졸 따라다니게 그렇게 방치하고 있지. 그 실제로는 거의 다 검찰에서 한 거라고 봐야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피고인 이름만 윤석열 해서 피고인으로 나오고 네. 나머지는 전부 나다라마 바사아자 차카타파하라고 해서 나중에 예. 다 차고 나면 그다음에 너무 많아. 그다음에 려려려 이렇게 예. 가요. 관련된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너무 거예요. 많다는 거야. 근데 이제 가부터 시작해서 쭉 한 10명 정도는 그동안 뉴스를 꼼꼼히 보신 분들이라면 누군지 금방 알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가 이제 김용현이야. 김용현. 나가. 네. 그리고 다라마가 이제 사령관들이고 뭐 네. 그렇게 가요. 예, 예. 읽다 보면 한 10명만 알면 돼요. 나머지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아. 영관급으로 내려가거나 이러면 누군지 몰라도 돼요. 네네. 그런 건데 이 내란을 전체적으로 재구성해 놨더라고. 근데 이게 왜 검찰이 한 거냐 하면 거기 나다라마 바가 다 구속돼 있거든. 검찰에. 네. 검찰에. 그 사람들이 기소장을 검찰이 이미 다 써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공소장은 그 사람들의 공소장을 관계를 맺어서 쭉 하나의 스토리로 만들고 거기에 그 사람들 공소장에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돼 있던 데를 피고인으로 바꾸면 그냥 저 공소장이 돼요. 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사실 무슨 구속 연장을 할 필요도 없었고 그런 건데 괜히 쓸데없이 쇼하고 이제 자기들은 기분 나빴겠죠. 왜냐하면 이게 그 수사는 공수처에서 했고 체포하고 수사는 그다음에 왔는데 그냥 기소하려니까 자기들이 기소청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기분 나쁘지. 그래서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기소청이 될 수는 없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또 수사를 더 하겠다고 했는데 법원에서 야, 이 건은 니들이 그냥 기소만 하면 되는 거야라고 해서 기각을 2번이나 해버렸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기소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거를 말해 예고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티저. 티죠. 예,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넘어가는 그 예고편 너무 좋습니다. 티저 영상을 너무 우리가 본 좋습니다. 거야. 나는 그렇게 해석하는데 아니에요. 공소청은 내란의 재구성 물론 빠진 것도 좀 있긴 한데 내가 보기에는 네네. 검찰이 재구성을 할 때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난 거냐를 이제 이 공소장에서 재구성을 해놨는데 그 과정에서 굳이 말하고 싶지 않거나 절대 말하고 싶지 않은 거 본인들과 연관된 거. 이런 게 좀 있어. 그런 거는 싹 빼고 아. 예, 그러니까 뭐 거의 완벽하게 재구성을 한 것 같은데 뭐가 더 있어야 되는데 왜 없지? 아, 이게 검찰이 하고 짐작되는. 저는 저 검찰 공소장도 저게 완벽하게 증거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쓴 것이냐에 대해서 의문을 늘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공소장이 윤석열의 내란을 재구성했다 하더라도 네. 저기에는 뭔가 저거를 진행한 검사들의 뭐가 또 저기 숨겨져 있는 거죠. 그렇죠. 빼면은 우리가 뭐 이게 잘 써졌는지 못 써졌는지 모르지 빼면. 예. 그렇죠. 네. 그 우선 가나다라마와 사촉한 검사가 한 명도 없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경호처의 역할이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거의 묘해요. 묘해. 이 윤석열이 내란을 획책하는 과정에서 접촉한 모든 사람들이 경호처를 통해서 윤석열과 접촉을 했어요. 근데 저기에는 경호처 사람들이 안 나와요. 그럼 왜 검찰이 경호처를 속 뺐지? 그거하고 연관해서 왜 경호차장 김성훈 경호차장 그 이벤트남 이벤트남 구속은 왜 막지? 이 구속 영장을 왜 두 번이나 저렇게 기각하고 네. 경찰 국수본에서 요청했는데 네. 그럼 왜 김성훈이 지금도 윤석열 뒤를 졸졸 따라다니게 그렇게 방치하고 있지? 그렇죠. 윤석열의 모든 동선에는 경호처의 누군가가 항상 같이 다녔는데 네. 왜 뺐을까? 그 합리적인 의심이잖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매우 합리적입니다. 그 이제
경호처를 굳이 봐줘야 될 이유는 없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요. 예. 김성훈이가 뭐라고? 근데 자기 자신을 봐주는 거는 해야지. 늘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경호처를 털면 검찰 고위층 수뇌부가 다치는 일이 있는 것 같다. 내란의 재구성에서 네. 축이 여러 개가 있는데 한 축이 완전 빠져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게 경호처예요. 경호처. 예. 아니 검찰은 뭐 없을 수도 있죠. 나중에 뭐 합수부 만들어지고 거기 합류하면 되니까 예. 천천히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경호처를 왜 뺐지? 네. 경호처를 빼주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절박한 검찰만의 사연이 있지 사정이 있지 않을까. 아. 그래서 저는 심우정 검찰총장을 좀 의심해요. 의심한다. 예. 아, 의심해. 예. 왜냐? 자꾸만 비화기 서버를 김성훈이가 접근 못하게 막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압수수색을 막고 못하게 있잖아요. 막고 있죠. 막고 있잖아.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이 아주 나쁜 놈이구만 하고 제일 먼저 잡아가야 되는데 네. 얘를 구속을 안 해요. 안 해. 이거는 저는 검찰을 의심할 충분한 사유가 되고 네. 이것은 뭐 특검도 통과가 안 되고 그러니까 검찰을 수사할 방법은 없죠. 네. 그러나 조기 대선을 하게 되면 네. 정권을 바꾸고 나면 특검을 해서 네. 이것까지 포함해서 이제 이 주요 임무 종사자들만 저기서 다루고 있는데 네. 더 넓게 퍼져 있는 숨겨져 있는 뿌리들 여기까지 전부 파내는 날이 올 것이다. 아, 반드시 오죠. 반드시 온다 이거죠. 반드시 오죠. 정권 교체가 되면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안 할 테니까. 그럼요. 바로 특검은 특검 뭐 당연히 바로 출범하는 출범하는 거죠. 그리고 검찰 조직 내에서도 그 조직의 특성상 진해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또 예. 지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심우정이가 뭐였고 대검 차장은 뭐였고 나불나불 하는 애들이 나옵니다. 그때 되면 그때 되면은 그때 왜 수사를 못했고 뭐 이러면서 그렇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왜 못하게 하냐고 그러고 뭐 이렇게 그래요. 나올 거예요. 오히려 특검 출범하면은 그 수사는 쉽게 되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검이 출범하기 전에 뭐라도 전에. 했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전에 막 나댈 거라니까 특검 출범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새 정부가 네네네네. 출범해도 그러니까 본인한테 줬을까 당연히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계엄 때 필요한 통신 수단으로서 비아폰을 준 거나. 그렇죠. 아. 저는 그래서 이 비아폰 관련 기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저는 내란의 블랙박스라고 생각해요. 비아폰 자체가. 왜냐하면 불출 대장을 보면 비아폰을 누구에게 줬는지 언제 줬는지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비아폰 서버를 보면 연결 기록이 나와 있어요. 언제 통화를 했다라는 기록들이. 그렇기 때문에 내란의 큰 퍼즐을 맞춰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저는 비아폰 관련 기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경찰 특수단이 그걸 확보하려고 하는데 네. 지금 김성훈이 그걸 맡고 있잖아요. 맡고 있죠. 김성훈은 자기가 관련돼 있기 때문에 막는 거예요, 보니까. 당연하죠. 지시를 받고 그 삭제 네.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 비아폰 관련 기록이 넘어가면 자기한테 어떤 불이익이 닥친다는 걸 알죠. 계엄과 관련된 네. 자신의 관여가 드러나고 당연히. 그리고 그걸 지시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김성훈에게 노상원한테 비아폰 줘. 그렇죠. 라고 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 김건희 비아폰 줘. 혹은 예. 김건희의 통화 기록도 나올 것이고 그렇죠. 누군가하고 통화했는지 나올 거 아닙니까? 최소한 그건 나옵니다. 그죠? 예. 언제 통화했다는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네. 김건희 씨가 노사원과 통화했는지 아니면 뭐 군 장성군과 통화했는지 맞습니다. 부터 시작해서 예. 계엄 상황에서 역할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김용현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양손에 전화기 한 대씩 들고 네. 한 손엔 경호처 비아폰이었겠죠, 당연히. 그걸 들고 계속 전화를 했다는 거거든요. 계엄 당일날. 윤석열도 마찬가지고 그 퍼즐이 맞춰지는 겁니다. 통화 기록을 확보하면서. 근데 그거를 못하게 김성환 차장이 맡고 있는데 검찰이 또 구속영장을 기각시키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네. 그러니까 이 검찰과 경찰이 어떻게 보면 주도권을 놓고 싸우고 있는 거라고 보면 돼요. 경찰은 이게 핵심 키니까 비아폰 관련 서버와 불출 대장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고 검찰은 저게 경찰이 가져가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거죠. 김용현 자진 출석 과정에서의 검찰 개입도 이 비아폰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제가 청문회에서 이야기했지만 김용현이 재발로 검찰에 걸어가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검찰 수뇌부가 움직인 게 나와요. 윤석열과의 통화 내역도 나오고 대통령실과의 통화도 나와요. 요 내용이 이 비아폰 통신 대장 불출 기록에 보면 다 나올 수가 있거든요. 통신 기록에. 예. 경호처 내부 직원들은 너무 불안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경호처를 사병화시켰던 그 주역들이 안 잡혀가고 당연히 갈 줄 윤석열 알죠. 체포되면 특수무집행 방해가 명백하니까 네. 같이 갈 줄 알았는데 검찰이 그걸 막을 줄이야. 맞습니다. 그러면서 인사상의 전횡을 지금도 휘두르고 있으니 경호처에서 공권 저항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정치 불도저가 필요한 건 바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저 혼자 불도저를 몰고 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함께라면 정치판의 허세와 가식을 싹 밀어버릴 수 있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이 불도저의 연료입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이건 그냥 옵션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안 누르면 허세 가득한 정치판이 그대로 굴러갑니다. 여러분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저는 더 강력하고 더 시원한 폭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행동으로 보여줄 때입니다. 끝까지 함께 가며 제대로 된 결과를 만들어냅시다.